안녕하세요. 행복한 예비부모교실 엄지연입니다. 오늘은 산욕기 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의 총 목표는 우리 출산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엄마로서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하는 단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산욕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산욕기는 아기가 태어나서 출산 후 6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여성을 산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기 동안 모든 신체 기관이 상태가 임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변화는 자궁이 임신 사이즈에서 임신 전 사이즈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모유수유를 하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들에 대한 적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일단은 가장 출산하고 가장 큰 변화는 가슴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모유수유를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 후에 뭐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세 달을 하든 모든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하고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유수유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이따가도 한번 모유수유에 대한 부분만 따로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모유수유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엄마들이 출산 후 처음 이제 아기한테 젖을 물릴 때 가슴을 씻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슴은 깨끗한 물로 가볍게 청결을 유지해 주시면 되고, 깨끗한 물을 적신 손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시는 정도로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수유 직전 30분 전에는 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가슴에서 몽고메리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분비물이 나와요. 우리 아기가 양수랑 똑같은 냄새가 나는 분비물을 냄새를 맡고, 그래서 엄마 젖이구나 하고 젖을 찾아가는 반응과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유 직전에 씻게 되면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우리 아기가 젖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유 직전에는 씻지 않는다. 수유 후에 가볍게 씻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은 수유브라라고 해서 이제 위에서 열리는 속옷을 착용해 주시면 가장 수유하시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방에 잘 맞는 속옷을 착용한다.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한 이틀, 3일 사람들마다, 산모분들마다 시기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유방우렬이 찾아오고, 유방우렬이 오면서 이제 젖이 양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간호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산 후에 3시간마다, 2시간, 3시간마다 우리 아기한테 계속 수유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조금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궁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가장 큰 변화는 자궁의 태축과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궁이 임신했을 때는 분만 직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임신 전 사이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출산할 때 있었던 자궁 수축과 진통과 비슷한 과정으로 아기가 나온 직후에 자궁이 강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분만 6주 정도가 지났을 때 완전히 임신 전 사이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초산모와 경산모의 과정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리고 모유수유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과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가 젖을 빠는 과정을 통해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자궁 수축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고 나면은 뭐가 왈칵 나오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오로라고 하는데요. 임신 사이즈에서 임신 전 사이즈로 돌아가는 그 과정 동안에 나오는 분비물을 오로라고 하고요. 오로는 태반이 떨어진 부위에서 나오는 출혈과 그리고 임신 중 내막이 비후됐던 그 자궁 내막의 벽들에서 나오는 탈락막들이 나오면서 생기는 분비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로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로의 양상은 5, 6일 정도 될 때까지는 붉은색 오로가 나옵니다. 선홍색 오로. 저희 생리하는 양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주일 정도 붉은색 오로가 나오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됐을 때는 갈색 오로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2일 정도가 지나가면서 주황색 오로빛으로 나오면서 점차 색깔이 연해지면서 하얀색 오로가 한 6주, 5주, 6주 정도 분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선홍색 오로는 일주일에서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2주까지도 분비되는 분들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붉은색 오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태반 조직이나 어떤 분비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출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도 계속 붉다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주까지 나오는 분비물에서 주황색, 노란빛, 하얀빛으로 점차 양상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요 순서가 붉은색, 갈색, 주황색, 노란색, 하얀색 여기에 순서대로 가다가 갑자기 다시 붉은 빛이 나온다, 순서를 역행한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신호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주황빛, 노란빛, 하얀빛은 원래 평소에 나오던 질 분비물과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지만 오로라고 하는 분비물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좀 더 끈적끈적하고 평소에 나오는 질 분비물하고는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이 퇴축되면서 생기는 분비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로 배출이 원활하게 되어야 자궁 퇴축도 잘 되고 회복도 빨리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오로 배출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하고 나서 뭐가 왈칵 나왔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궁 수축이 되면서 오로 분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궁 퇴축도 빨라지고,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빨리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제가 아까 경산모와 초산모의 자궁 퇴축 과정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통이라는 걸 겪고 출산을 하고 아기를 딱 만나면 초산모인 경우에는 훗배알이라고 하는 걸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아기가 나오고 나서 자궁이 강하게 수축을 할 거고 그 과정이 계속 있으면서 자궁이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퇴축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건데, 초산모일 때는 이 과정이 그리 많이 아프다라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둘째 출산하시고 나서 첫째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요, 아기 낳고도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둘째 때, 셋째 때, 넷째 때 점점 심해지는 게 훗배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풍선도 한 번 불었다가 뺀 거랑 두 번 불었다가 바람을 뺀 게 회복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궁의 탄력성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둘째일수록, 셋째일수록, 또
쌍둥이 임신일수록 자궁이 더 많이 늘어났다가 퇴축해야 되는 과정을 겪을 때 더 강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게 후배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산모님, 경산모이신 분들이 이제 후배알이를 출산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알이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과정은 이제 소변을 자주자주 비워주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엎드려서 누워있는 자세가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자궁이 빨리 수축이 빨리 원활하게 되도록 해주면은 구흡배아리가 좀 더 빨리 지나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또 다른 변화는 방광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출산할 때 아기 머리가 자궁이라는 조직이 방광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수축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이제 진통을 하는 과정을 거의 초산모이신 분들은 12시간 가까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기 머리나 아기 조직들이 이제 앞에 있는 방광을 자극을 많이 하게 되죠. 누르고 있고 거기를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방광의 감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광의 용적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소변이 굉장히 많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의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소변을 본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소변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당황해 하시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출산 후에 한 6시간 이내에 첫 소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출산 후 6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고 잘 보셨는지, 잔뇨감이 느껴지진 않는지, 양은 충분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소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첫 소변을 보시고 나서도 4시간에서 6시간마다는 요의가 안 느껴지더라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보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소변을 볼 때 화장실에 갔어요. 방광이 차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지만 나오질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서 물소리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허벅지 사이에 따뜻한 물을 흘리면서 조금 배뇨 자극을 해주시면은 처음 소변을 보는 그런 소변이 처음 나오는 자극들이 조금 더디게 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소변 볼 때 배도 살짝 아랫배도 눌러보시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는 과정도 조금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도뇨나 소변줄을 삽입을 하면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지켜보면은 이제 방광이 하루 정도 쉬면서 그 감각과 기능들을 다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변줄을 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하신 거는 케겔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출산 후에는 아무리 소변을 무리 없이 잘 본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요실금이나 일시적으로 요의 자극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늘어난 복벽과 골반 그리고 회음부의 근육의 수축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도 케겔 운동이 중요하지만 출산 후에는 더더욱 중요한 게 케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광뿐만 아니라 장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 장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완되어 있고요. 배의 복근은 팽창되어 있어서 출산을 하고 산욕기 초기에
많은 분들이 변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후 한 2, 3일간은 변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2, 3일 정도 변을 보지 않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변을 보게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처음 대변을 볼 때 많이 걱정하세요. 힘을 주다가 수술 부위가 혹은 회음부에 꼬매놓은 부분이 터지진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걱정되니까 힘을 온전히 주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변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출산 후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섬유질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산육기 동안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미역국 많이 먹잖아요. 미역이 굉장히 좋은 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해서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변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변을 계속 조금 못 본다라고 하면은 푸른 주스나 이런 유산균이나 장 음료수 같은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변이를 자극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배변 완화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산후 우울감이라고 하는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울한 감각이 일시적인 우울한 그런 느낌들이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산 후 이틀에서 3일 정도의 대부분의 산모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50%에서 70% 여성에게 이 산후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게 되고요. 쉽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쉽게 의기소침해져요. 그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집중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어떠한 감정들이냐면 내가 집에 가서 아기를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내가 엄마로서 이 과정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자기 확신이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쉽게 문득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고요. 1,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실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획득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이런 산후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신체적으로 지쳐 있으면 훨씬 더 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산후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아기 육아하는데 신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지는 않은지, 출산 후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 과정이 회음부가 너무 많이 아프다거나 수술 부위가 너무 많이 아파서 내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 같은 게 드는 불안 같은 게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인지를 꼭 봐주시고, 그런 상황일 때는 적극적으로 휴식과 영양 섭취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 같은 것도 조금씩 시작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10%에서 20% 정도의 산모님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산후 우울감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험하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몸이 너무 지치고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고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 산후 우울증으로 넘어가기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후 우울감과 산후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산후 우울감은 내가 과연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반대로 산후 우울증이 오게 되면
아기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면 산후 우울증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피로감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후 우울증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다른 아픔들이 같이 동반하지 않도록 가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이때는 치료가 꼭 개입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후 우울감인지 산후 우울증인지 구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이제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마가 되는 과정이 그냥 쉽게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과 변화들을 거치면서 그 과정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출산 후에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 그런 과정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옆에서 지지해주는 남편의 역할이나 다른 도움을 주시는 역할들이 좀 많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